충격적으로 지금 배구계에서는 박정아의 미래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상적인 자유계약 협상은 사실상 막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계약은 어렵고 원소 속팀의 상황도 흔들리고 시장에서는 벌써 다른 길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강조하며 사인앤트레이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아는 왜 이런 흐름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이 거래는 시작부터 이렇게 빠르게 굳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배경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정아를 둘러싼 분위기는 단순한 이적설 수준이 아닙니다. 배구계 복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미 한 구단이 페퍼저축은행의 사인앤트레이드 방식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관심을 보였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제안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보통 자유계약 시장에서는 선수를 직접 영입하는 방식이 먼저 검토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흐름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우회로가 먼저 가동된 겁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박정아를 일반적인 자유계약 방식으로 데려오는 건 현실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사인앤트레이드라는 간접적인 방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더 눈에 띄는 건 페퍼저축은행의 반응입니다. 일부에서는 구단이 이 제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 거래는 단순한 탐색 단계가 아닙니다. 강조하며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상황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이미 판이 깔렸고 실제 움직임이 시작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왜 굳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 등장했을까요? 결국 핵심은 자유계약 보상 규정입니다. 박정아는 A등급 선수입니다. 이 말은 곧 어느 구단이든 정면으로 자유계약 계약을 시도하려면 엄청난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건은 매우 무겁습니다. 한 가지는 직전 시즌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서 보호선수 6명을 제외한 선수 1명까지 내주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직전 시즌 연봉의 300%에 달하는 금액을 이적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첫 번째 선택지는 약 9억 5천만 원 수준, 두 번째는 약 14억 원을 넘는 규모로 거론됩니다. 이건 단순히 액수가 크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이런 선택은 리스크가 너무 큰 투자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자유계약 시장에서는 각 구단이 셀러리 캡과 전력 균형을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한 선수에게 이렇게 큰 자원을 투입하는 건 아무리 이름값이 있는 선수라고 해도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상 선수까지 내줘야 하는 구조라면 문제는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팀 전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단 입장에서는 정면 승부보다 우회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바로 사인앤트레이드입니다. 이 방식은 먼저 페퍼저축은행과 계약을 맺은 뒤 트레이드를 통해 선수를 넘기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유계약 보상 규정을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 방법 말고는 박정아를 영입할 현실적인 길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더 결정적으로 만드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페퍼저축은행의 현재 사정입니다. 지금 이 팀은
정상적인 구단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업 문제와 맞물려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즌에 팀 구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유계약 협상 자체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원래라면 원소속팀이 앞장서서 재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페퍼저축은행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박정아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팀은 불안정합니다. 직접 자유계약 계약은 사실상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간접적인 방식만 현실적인 카드로 남아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만약 자유계약 계약이 끝내 성사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박정아는 국내 팀과 계약하지 못한 채 자유계약 신분으로 한 해를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 위험입니다. 결국 지금의 흐름은 어디로 갈지를 여유 있게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국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하나씩 맞물리면서 사인앤트레이드는 점점 더 현실적인 결론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 사인앤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오는지, 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지도 설명은 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선수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 여전히 고개가 갸웃해지는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박정아를 두고 과연 어느 팀이 적극적으로 데려가고 싶어 할까? 이 질문은 분명 남습니다. 이번 시즌 박정아의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던 그 선수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공격은 예전만큼 위력이 살아나지 않았고 리시브도 흔들렸습니다. 강점으로 평가받던 블로킹마저 예전 같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두 자릿수 득점이 아니라 한 자릿수 득점에 머무는 경기들이 반복됐고 공격 성공률 역시 주전 아웃사이드 히터라고 보기엔 아쉬운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정상급 선수라는 기대치를 감안하면 이 흐름을 단순한 일시적 부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팀이 힘겹게 버티는 와중에도 박정아 개인의 경기력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 평가 역시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장에서는 굳이 사인앤트레이드라는 복잡한 방식까지 활용하면서 박정아 영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이 오히려 더 궁금하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전력 보강만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기 때문입니다. 강조하며 우위 결정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경기력보다 다른 계산과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정아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 큰 경기 경험, 팀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존재감, 그리고 아직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등 가능성까지 여러 요소를 함께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판단이 결국 옳은 선택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위험을 떠안는 선택으로 남을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실제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평가까지 곧바로 긍정적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정말 필요한 승부수였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위험한 배팅이었는지는 결국 다음 시즌 코트 위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천천히 지금 배구계가 바라보는 박정아의 사인앤트레이드는 이제 단순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도 시장 분위기상으로도 그리고 원소속팀의 현실까지 감안하면 이미 결론 쪽으로 강하게 기울고 있는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박정아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선수에게 반전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배구 팬들의 시선이 지금 이 상황에 집중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선수의 이적이 아니라 리그의 구조와 시장의 현실, 그리고 선수의 가치 평가가 한꺼번에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움직임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